부동산 정상화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는 지표가 떴죠. 뭐예요?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전국은 이미 11월에 꺾였고 서울도 1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 7개월 만에 하락 신호탄 이야기 나왔죠.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지수 봤을 때 서울도 11월 되면서 떨어졌고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정상화로 갈 거면 여기 와서 이딴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억 올라놓고 1억 떨어지고 1000만원 떨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떨어졌다고 주장하냐? 이거 가지고 떨어졌다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세가 바뀌고 나서 조금만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심리가 얼어붙는 장세로 가는 거고,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는 본격적인 정상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지 지금 정상화 됐다, 폭락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망 상승해서 관망으로 바뀌었죠. 정부는 집값 빠진다 하는데 전문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와서 관망으로 말을 바꾸더라. 언제마다 바뀌어요? 금리 올라갈 때 8월, 11월, 1월 8월에 0.25% 올려봐라 절대 안 떨어진다. 11월에 이미 추세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내년에는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1월에는 관망. 한 번 더 오르면 얘기 다르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갈 게 예상이 됐냐 안 됐냐? 금리가 올라갈 건 예상이 됐죠? 예상이 됐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관망이 될 거면은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전문가라고 하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와 금융권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이 맞물린다. 이거 늘 말씀드렸었죠. 금리 올라가면 대출 덜 나온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번 1월 14일 세 차례 금리 인상했을 때. 근데 DSR 시행한다고 할 때부터 저희는 계속 그 얘기했죠. 금리 올라가면 DSR 총량 줄어드니까 DSR 규제가 시행되고 금리 인상되면은 집값에 영향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한계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늘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예요? 거기다가 집값이 오르려면 뭐예요? 실수요들을 마구 올리냐. 개소리 집어쳐요. 영끌 패닉바잉에 올리고 투자 수요에서 실수요로 장세가 넘어와서 지금은 실수요들이 올리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집값을 올리는 건요, 투기 수요와 추경 매수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는 투기 이후 추경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상승해서 하락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격이 팍팍 올라가죠. 그땐 뭐 하는 거예요?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이 튄다. 이거는 실수요한테 떠넘기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팍팍 뛰어도 실수요들은 모르니까 사죠. 거래량 감소하니까 가격이 높게 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차이인 건데,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투기 수요는 이미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규제 정책이죠. 굵직한 정책만 이야기하더라도 6.19부터 8.2 대책, 그리고 18년에 9.13 대책, 그 다음에 19년에 12.16 나오고 20년에 6.17, 7.10 이거 나올 때마다 집값 어떻게 됐어요? 8.2 대책 나오는데 주춤하니까 똘똘한 채니 계속 이야기하고 9.13 대책 나와가지고 터지니까 계속 집값 오른다 하고 계속 부추기다 결국엔 금리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갔죠. 12.16 나오니까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근데 그러면서 떨어졌죠.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또 낮추니까 다시 올라갔죠. 6.17, 7.20 터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얘네가 집값 올리고 전세가 올린다. 어때요? 지금 보유세 때문에 죽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분도 굉장히 상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금리 상승과 거래량 감소가 겹치는 상황이라서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씩 말 바꾸고 있죠. 그래도 극단적인 몇 명 제외하고는 말을 바꾸고 있고, 그 극단적인 몇 명은 항상 보면은 건설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건설 무슨 연구원, 건설 무슨 장 했던 교수, 은행권에서 계속 오른다고 하고 부동산 대출로 남겨먹던 업자들이 교수 타이틀 달고 팀장 타이틀 달고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자 부담에 전세 시장 자극한답니다. 이자 부담에 영끌 비투 사라진대요. 전세가 상승 부담에 영끌 비투 늘어난다면서요. 뭔 소리야 이건 도대체. 왜 하는 말마다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집값 침체되니까 전세가 오른다고, 한쪽에서는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다고.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논리가 둘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 부담에 전세시장이 자극된대요. 전세시장 자극인데 뭐라 그래요? 제목을 왜 이따위로 세웠어? 강남 재건축 호개지역. 강남 안 떨어져요?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신통기획이니 뭐니 해서 재건축 가격으로 오히려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신축이 떨어지는데 재건축이 수익성이 있어요? 신통기획하면 뭐 신통에 져요? 그리고 재건축하게 되면 집값 올라간다는데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못 잡는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세시장 자국 우려. 전세시장이 어떻게 자극이 돼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임대차 시장 가격 상승 요인이 돼요? 전세는요. 대출, 양이랑 금리 오로지 이 두 개만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제는. 왜냐면은 공급 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매매 가격 떨어지면서 전세도 같이 떨어져요. 예외가 있었죠? MB정부. 유일한 예외였죠, 거의. 그래서 MB정부 초창기에도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진다고 역전세난 나나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MB정부에서 뭐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 풀었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때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투기꾼들은 이미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 수요로 돌아갈 일 없죠. 자기 집 있는데.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이 매매 수요로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원래 전세 살던 사람이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일 없죠.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전세를 살면 이자가 83만 원이고 월세를 살면은 월세가 7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빚 내서 전세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전세에 월세화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금리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월세의 전세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탄 사람들이 다시 월세로 돌아갈 뿐이다. 즉 전세의 월세화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전세의 정상화다. 그리고 저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월세 가격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월세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매매는 2건 중 1건 하락, 그리고 전세도 하락거래 비율이 40%에 육박, 매매는 50.6%가 하락. 12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제 하락이다.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죠. 전세시장 자극은 얼어죽을 자극되고 있죠. 하락으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패닉 바잉에서 패닉 셀링으로 급전환 가능성. 그래서 매매 거래 비중 이거 가지고 패닉 바잉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영끌 패닉 바잉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뭘 봐야 되냐? 빚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 중에서 주담대가 얼마나 늘었느냐, 요걸 봐서 영끌 패닉 바잉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30대에 주담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아니, 영끌이면 주담대만 가지고 받는 게 아닌데, 근데 주담대는 기본으로 껴야 되죠. 주담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과 소득이 불충분한 한계임지, 즉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끌, 이 사람들 아닌 2030이 산 거는 대부분은 증여성 거래였다. 그때 보면 어디예요? 경쟁력이 낮은 서울, 수도권 외곽, 지방 소형 아파트. 그래서 패닉 바잉이 패닉 셀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건 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죠? 언제? 22년에 공급이 제일 적다는. 지금 뭐 요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요즘에 얘기 바뀌고 있죠. 오피스텔 작년엔 최상이었는데 작년에 다 물렸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살 사람이 없다. 요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렸고 월세가 역대급 상승이고 전년 대비 높게 뛰었다. 근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2021년 7월에 통계 개편을 했잖아요. 전세가도 튀고 월세가도 튀고 매매가도 튀고 다 튀었어요. 그래서 월세 가격도 이렇게 튀어요. 물론 상승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데 요거를 넣어버리니까 당연히 연도 대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지. 이거 언제까지 울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7월 넘어가게 되면 못 울거먹죠. 그러면 또 2년 내 최고 상승이 있다는 이야기 하겠죠.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 최고 상승이 있다는 이야기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12월에 일제히 상승폭을 줄였다. 아니, 매매 전세가 침체되면서 월세도 같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세는 수요가 금리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공급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갭투기꾼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하고 있는데 월세 올라가가지고 집값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진짜 저기 수익형 원룸 이런 거는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다가구나. 그런데 아파트 가격 이런 거는 월세 영향을 안 받는다. 거의 전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요. 투기꾼들이 내가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서 그거를 이자를 갖고 메꾸고 그럼 팔려면 또 그만큼 갭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세입자들 내쫓기도 힘들죠. 쉽게 내쫓을 수 있을 때는 쉽게 내쫓아서 실수요한테 팔아먹고 아니면은 갭투기한테 팔아먹으려면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것도 힘들죠. 이제 실수요들 받아줄 수 없죠. 투기수요들은 안 사요. 왜? 수익이 안 나니까. 집값이 오르면 뭐해.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로 12% 떼고 양도세로 87.5% 떼고 최대 보유세 엄청 많이 내고 월세 거래는 사상 최대죠. 쏟아지는 월세 난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이주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전세 이자보다 월세가 싸니까 가는 거죠. 바보로 보여요 사람들이. 저금리라서 전세 이자가 월세 사는 것보다 싸니까 전세로 갔던 거고
원래 전세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월세로 가는 거예요. 왜? 전세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난민 쏟아졌다고 하고 거래량 최대라고 하는데 월세 가격 상승폭이 줄었죠. 자, 지수를 나타낼 때요. 거래량이 늘면 원래 지수는 더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 전세 줄어드니까 월세도 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남아도는 월세 매물을 보면 답이 나온다. 결론. 보면은 매매 하락한 다음에 전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월세 따라가고 있죠. 근데 얘네는 이미 떨어졌고 월세는 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 상승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자, 서울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서울 떨어졌죠. 전국적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죠. 실거래 가격 지수는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꽃가나 올려놓고 가격 띄워놓고 거래 취소하고 그런 걸 뿐이다. 결국 이제 시작인데 지금 요거 떨어진 거 12월이죠. 1월 금리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죠. 금리 인상되죠. 그 다음에 대출은 6% 가까이에서 4%대로 줄이고 있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 더 인상할 거죠. 공급 부족이요? 매물도 소화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공급 부족?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미친 짓만 안 하면 돼요. 투기 수요를 다시 불러들여오는 취득세 양도세 완화를 한다든가 갑자기 뭐 금리를 낮춰버린다든가 규제 지역 푼다든가 이런 미친 짓만 안 하면은 정상화 가는 길 진짜 눈앞에 왔고 이제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